그런데 20대 초반 눈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많이 처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는 40대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멍을 이렇게 딱 덮는 순간 내 시야의 절반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요. 역시 눈 뜨는 힘이 떨어져요. 그런데 눈 뜨는 힘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느냐, 우리가 보통 이거를 안검하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느끼해지지 않고 거기에 처진 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완치표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남자분이신데 저희 리얼모델 영상 사진을 보시고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23살 남성입니다. 늘 졸려 보이는 눈, 처진 눈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유튜브 영상 속 남자 눈과 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그분의 눈처럼 수술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의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 사진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딱 봐도 안구가 좀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마뼈가 상당히 많이 튀어나왔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 거리가 엄청나게 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좁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눈썹을 엄청 치켜 뜨고 있거든요. 이분의 고민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자꾸 눈을 뜰 때 눈을 못 뜨고 눈썹을 치켜 뜬다. 그러면은 이분의 옆 사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도대체 함몰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마뼈가 진짜 엄청 나오셨죠. 그리고 안구는 엄청 들어가 있고 딱 봐도 눈동자 여기에서부터 요 이마까지 거리가 상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한 함몰눈이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좁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데 만져보면 이거는 뼈예요. 뼈, 이마뼈. 그러니까 실제로 내 안구를 덮고 있는 피부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이 피부가 이 속눈썹을 누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검은 동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피부가 이런 식으로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속눈썹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속눈썹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피부가 이 속눈썹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그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서도 보이죠? 검은 동자가 이렇게 있는데 피부가 이렇게 있고 속눈썹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속눈썹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확대해서 볼까요? 그쵸? 속눈썹이 아예 안 보여요. 속눈썹 뿌리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도 그렇죠. 끝에는 뭐 살짝 보이는데 앞머리 같은 경우에 거의 속눈썹 절반을 다 그냥 막고 있잖아요. 여기 이 검은 동자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구 검은 동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거는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 진짜 검은 동자 따로 있어요. 여기에요. 이게 구멍이에요. 여기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 뭐냐? 이것도 검은색인데 이거 뭐냐? 이거는 모양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 진짜 검은 이 구멍을 키웠다, 줄였다 하는 그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를 통해서 이 검은 동자를 제외한 여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 피부가 이 검은 동자 구멍을 아슬아슬하게 딱 걸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멍을 이렇게 딱 덮는 순간 내 시야의 절반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 한도까지만 내가 지금 눈썹을 딱 치켜 떠가지고 딱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얘기했던 그 리얼 모델분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진짜 비슷한지 그거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지 수술해도 비슷한 결과 나올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왼쪽이 우리 리얼 모델분이시고 이제 오른쪽이 우리 사연을 주신 분 보시면은 비슷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죠. 이분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쳐져 있고 검은 동자 가려져 있고 딱 여기에 걸치고 있죠. 가운데 이분도 이렇게 쳐지고 있고 검은 동자 가려져 있고 딱 걸치고 있죠. 그래서 이분도 눈썹을 치켜 뜨고 있고 이 리얼 모델 분도 눈썹을 치켜 뜨고 있고 그리고 이분도 만만치 않게 여기 이마뼈가 튀어나와 계시는 거예요. 눈썹뼈가 튀어나와 계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꺼져 보이잖아요. 코의 뿌리 여기가 꺼져 보이잖아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같죠? 내려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요. 역시 눈 뜨는 힘이 떨어져요. 그런데 눈 뜨는 힘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느냐 우리가 보통 이거를 안검하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안검하수도 보통은 3단계로 나누거든요. 과연 그럼 우리가 제일 심한 3단계에 해당하는 눈이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치켜 뜨는 거냐?
그건 아니죠. 진짜로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뜨지도 못해요. 테두리가 더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1단계하고 2단계 사이 정도, 이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눈 뜨는 힘이 엄청나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눈매 교정도 필요하죠. 눈매 교정 해야 돼요. 두 분 다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데 눈매 교정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처진 피부 걷어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쌍꺼풀이에요. 쌍꺼풀을 만들어야 돼요. 이 여자분이라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 쌍꺼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런 데나 뭐 요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세미아웃이나 막 이렇게 큰 라인, 인아웃이나 이런 거 만들어도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화장으로 다 커버하고 그렇게 느끼해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끼하게 만들면은 수술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야. 피부가 처져서 이거를, 처진 거를 해결해야지 이 눈썹으로 치켜뜨는 거를 해결이 되는데, 이 처진 거를 해결을 하자니 어느 정도 높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해지잖아요. 느끼해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느끼해지지 않고 거기에 처진 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감은 사진을 좀 봐야 돼요. 이분 감은 사진 보면은 이거는 진짜 잡아봐야지 알 수 있어요. 이걸로 막 우리가 여기다 아니다 이 라인 잡아야 된다 이거 하는 거는 좀 추측이고, 진짜 잡아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분 나이가 지금 23세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20대 초반 눈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많이 처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는 40대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많이 처져 있구나, 요거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무쌍 라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무쌍 라인은 뭐 3.5mm예요. 그 3.5mm가 뭐냐면은 여기 속눈썹에서부터 이렇게 쟀을 때 요거를,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높이가 3.5mm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쌍 라인은 뭐 4mm예요. 뭐 5mm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무쌍 라인을 잡으면은 3.5에서 5mm 사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무쌍의 진짜 정의는 그게 아니고, 무쌍 라인의 진짜 정의는 눈을 떴을 때 라인이 좀 안 보이는 아주 얇은 속상을 우리가 무쌍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돌출하신 분들은 이 무쌍 라인이라고 하는 눈을 떴을 때 아주 얇게 보이는 라인이 당연히 이렇게 아주 낮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쳐져내리는 피부의 양이 적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로 뭐 3.5mm, 뭐 심지어는 뭐 3mm도 무쌍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분처럼 한물론이거나 피부가 많이 처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5mm 갖고는 턱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식이에요. 인아웃, 우리가 보통 인아웃, 속상 중에서 제일 높은 라인을 인아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인아웃 라인을 잡아야지 무쌍 라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6mm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의 무쌍 라인은 다르다,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딘지 확실하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경험상 이 정도면은 이 몽고주름 있죠. 이 몽고주름이랑 연결된 바로 요 선, 이 몽고주름이 이렇게 있네요. 몽고주름이 바로 연결된 요 선, 요거 아마 재보면은 5mm 넘을 거예요. 요 정도는 잡아야지 아마 처진 거를 걷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그 예를 보도록 할까요? 이게 저희 리얼 모델 실제 수술하고 나서 한 5일 정도 된 사진인데 엄청 부었죠. 엄청 느끼하죠. 근데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 정도는 다 부어요. 5일 정도 되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잡은 라인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느 정도 높이 라인을 잡았는지.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 몽고주름이랑 연결된 거의 비슷한 부분에다가 쌍꺼풀 라인을 잡았잖아요. 이거 낮지 않아요. 절대로 낮은 라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3.5mm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심지어 여기에다가 라인이 잡혀도 무쌍이 생기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처졌기 때문에 절대로 낮은 라인이 잡으면 안 돼요. 너무 낮은 라인 잡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초반에 붓기 있을 때는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다 덮여가지고 이게 내가 뭐 한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쌍을 만들 수 있는 적절한 라인을 찾아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붓기가 있을 이 정도의 모습에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현재 내 라인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조금 지나는 게 필요하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결국 라인의 높이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눈매 교정을 살짝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죠.
거기에다가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불필요한 지방이 있다면 좀 뽑는 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보통 한 절반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 제거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일단 리얼 모델분의 사진 한번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술하기 전이고 이게 수술하고 난 후에요. 이게 한 달 정도 된 거니까 아까 우리가 5일 정도 됐을 때 사진 한번 봤었죠.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5일 정도 됐을 때 그렇게 두꺼웠던 라인이 이런 식으로 덮여요. 그러니까 아까 그 느끼했던 것들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라인을 잡음으로 해가지고 이 처진 걸 어떻게 됐든 해결을 해줬잖아요. 눈매 교정도 같이 하고 그랬더니 이 눈썹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눈썹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죠.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가 좀 짧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위쪽에 잡혔던 주름들이 약간 펴졌다는 느낌이 받죠. 그리고 눈매가 조금 더 또렷해졌죠. 바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눈썹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마의 주름이 펴진다. 두 번째, 쌍꺼풀 라인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이의 거리가 좁아진다. 물론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지방을 좀 뽑아요. 그래도 이 사이 거리가 좁아지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인을 만들고 눈매 교정을 하기 때문에 좀 또렷하게 된다. 졸린 눈매가 약간 또렷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사연자분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분이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이 처진 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이렇게 검은 동자가 좀 더 보일 것이고, 이 처진 게 해결이 되니까 이 처진 눈꼬리가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처진 걸 해결하니까 눈매 교정을 살짝 하니까 조금 더 또렷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이 멀었던 거리, 눈썹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 멀었던 거리가 좁아지면서 이 사이에 주름 잡힌 게 좀 없어지겠죠. 그리고 눈썹을 치켜뜨는 게 좀 사라지겠죠. 이런 변화를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남자 눈성형은 일단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고, 과연 눈 뜨는 힘이 부족한 건지 피부가 늘어진 건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느끼하지 않게 라인을 최대한 높게 잡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처진 피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이분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의 구조의 눈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내가 평상시에 주위에서 졸려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눈썹도 항상 계속 치켜뜨고 이마에 주름도 너무 많이 잡히고, 그래서 눈매 교정을 좀 해주세요. 저는 라인을 만들고 쌍꺼풀 라인 자체를 아예 만들고 싶지가 않고 이 눈매 교정만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좀 또렷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눈매 교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피부는 더 덮여가지고 오히려 더 졸린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매 교정이 이분한테는 포커스가 아닌 거죠. 얼마나 느끼하지 않게 라인을 잡아서 최대한 처진 피부를 걷어내느냐. 그리고 눈매 교정은 거기에 보조적으로 약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를 본인이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막 난 눈 사이가 좁아지는 것도 싫고 막 불룩해지는 것도 싫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지 좀 성공적인 수술 이렇게 될 수 있겠죠.